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진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 통합 국적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경쟁 당국의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이제 이런 오케이라고 하나요? 이런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통합 국적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굉장히 덩치가 큰 업체인데 이게 합쳐지면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큰 항공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 업체에 경쟁할 만한 데는 뭐 외국의 뭐 유명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 외에는 뭐 아시아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미국 항공사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국적기에 밀리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좀 딴지를 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잘과 ANA, 아나라고 해서 이제 공수가 이제 전일본 공수인데 이 회사 두 개가 지금 잘과 ANA가 이제 아나가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운 것처럼 일본도 잘과 아나를 이제 합병을 시켜가지고 덩치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할 때 이 일본이 딴지를 걸만한데도 가만히 있었죠. 그냥 승인을 내주고. 왜냐면 자기들도 조만간에 잘과 아나를 통합시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반대를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좀 눈치를 보면서 승인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덩치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통합 국적기가 탄생하는데 문제는 이 조은태 회장이라고 원래부터 이제 한진그룹 이 오너 일가가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쪽도 원래는 옛날에 한진투자증권 해가지고 한진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재산을 분할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파산했지만 거기도 우리나라 1위의 해운사였던 업체입니다. 거기도 이제 형제 간에 재산 분할로 떨어져 나간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대한항공이 이제 한진과 대한항공, 이게 육상과 이 항공, 운송 이쪽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호반건설이 탐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호반건설이 이 한진칼, 즉 대한항공의 모회사, 통합 국적기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런 분란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조은태 회장하고 이 오너 일가가 한진칼을 지배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이 통합 국적기 여기를 지배하면서 또한 이 저비용 항공사들, 통합 저비용 항공사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산하부등이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일종의 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 호반건설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조은태 회장과의 지분 차이가 한 1.5%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예요. 당연히 2대 주주가 뭐 전략적 협력 상대나 이럴 때는 대부분 5% 미만 지분을 아니면 끼케야 5%, 즉 공시하는 정도만 딱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호 주주로 남아 있는 것이지 2대 주주 지분이 최대 주주 지분과 거의 뭐 1, 2% 차이로 이 근접해서 있는 것은 경우는 대부분 적대적 M&A를 염두에 둔 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자금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을 말 그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시장에서 팔아서 뭐 이걸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재무활동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때 호반건설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지분은 언제든 잠재적인 적대적 M&A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진칼의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대부분 지주회사로서 이제 계열사들의 배당 수익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경영권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경영권 방어 자금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만 봐도 이 매출 외형은 그대로인데 이 단기 순이익도 뭐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룹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만한 자금으로는 적은 편이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그 항공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거기서 이제 줄어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고 또 시장도 더 넓어지고 덩치도 키웠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 업황 회복과 또 덩치가 커진 통합 국적기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보면 호반건설도 지금 M&A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할 기회가 더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호반건설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신들의 지분을 계열사를 동원해서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조원태 회장 일가의 지분보다 1.5% 정도 딱 그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원태 회장 일가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조현민이나 뭐 있던 이 가족들 지분이 이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분들이 대부분 다 좀 4분 5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그 위태로운 면도 있는데요. 이 5% 이상 주주를 보면 그 호반건설이 2대 주주로 이름 올려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을 해서 한 1% 정도, 그러니까 지분을 더 1.5% 정도 더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조원태 최대주 지분의 약 1.5% 밑에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경영권 위협이 실제로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반건설이 요번에 5월 12일 날 공시한 내용이 18.46%, 보시면 최대주가 20%인데 18.46%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쪽에서는 여기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솔직히 좀 껄끄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원태 회장 쪽에서 자기 지분을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진칼이 이제 이 대한항공 그룹, 한진그룹의 이제 그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진칼을 인수하면 한진그룹 전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식들한테 경영권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그래도 덩치가 골고루 좀 비슷하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전선도 인수하고 한 것인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그룹을 인수해서 넘겨주면 자식들 간에 뭐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한국산업은행 이쪽 지분이 1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갔을 때 이 산업은행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지금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21%대에서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좀 냄새를 맡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진칼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상한가를 빵 치면서 30%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한진칼의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11만 5천 원에 한 번에 그냥 11만 5천 원을 달성해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진칼이 이 호반건설이 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일가, 즉 오너 일가의 1.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지분까지 호반건설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진칼은 잠재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묻지마로 질러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누구든 공적자든 방어자든 한 주가 더 많아야만 이 주청에서 자기네 그 이사들의 지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수익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너일가가 뭐 적은 지분 갖고 뭐 그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려면 50% 플러스 한 주만큼의 이 안정적인 지분을 오너일가가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안 그러면 이 50%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호 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주주가치 환원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만 장기적인 투자로 옆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한진칼 사례에서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